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1회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워드 프로세싱 1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우리가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 이외의 내용들은 기본 용어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낸 후에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게 되시면 이렇게 기본 용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이외의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게 되시면 영문균등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균등 배분해서 문장의 왼쪽 끝에만 맞추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특히 영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영어 단어가 줄의 맨 끝에 있을 때 영어 단어가 길어지게 되면 다음 줄까지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단어 자체를 다음 줄로 넘겨버리는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쉽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정확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분명히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이렇게 간격이 공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이렇게 다음 줄로 내려버리는 형태의 그럴 때 이 영문균등이라고 하는 기능을 맞추게 되면 다른 행과 양쪽 끝을 이렇게 정확하게 배분해서 그 균형을 유지해주는 기능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형태는 문장을 보게 되시면 문장의 왼쪽 끝에만 맞추어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네요. 왼쪽 끝에만 맞추게 되면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어떠한 문장이 또는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균형이 맞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균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왼쪽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끝도 맞추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색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문서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쪽번호를 오름차순으로 기록해서 정리해 놓은 목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그 쪽에다가 또는 페이지에다가 붙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색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서의 이 색인은 그러한 기능들을 바로 맨 뒤에다가 쪽번호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놓는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시면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령이나 기능을 수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체크 해제하셔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4번 동그라미 보게 되시면 마진이라고 하는 문서는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문서의 균형을 위해서 남겨두는 상하 좌우 여백 그죠? 이 여백들을 바로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이 틀린 형태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 다 옳은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보게 되시면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라고 이야기하는 용어를 좀 잘 설명해 놓는 것이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련의 작업 순서를 키보드의 특정 키에 기록해 둡니다.
그랬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재생해내는 그런 기능을 바로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업무를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똑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단축키를 좀 이용해서 해놓으면 좀 더 쉽게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한번 기록해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 입력이나 도형이나 문단의 형식, 서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 곳에 반복 적용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크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보여졌을 때는 같은 작업을 하는 또는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 기록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한 번 더 재생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매크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형태를 보게 되시면 작성한 매크로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작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긴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처음에는 A를 삽입하는 형태였다가 다음 반복 작업은 B를 삽입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삽입하는 기능은 똑같지만 문서에 해당하는 A와 B, 그쵸? 이 문장만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집을 통해서 A라고 하는 것을 B로 바꾸게 되면 같은 단축키나 같은 형태로 똑같은 작업을 A에서 B로 바꾸어지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3번 동그라미까지는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다 옳은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4번을 한번 보죠. 마우스 동작을 포함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것을 키 매크로라고 한다. 키 매크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 모르더라도 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룰 때 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죠. 키보드에서 키를 우리가 유추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 매크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키보드를 통해서 작업이 되어져 있는 매크로를 바로 키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우스 동작을 포함해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스크립트 매크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크로에 해당하는 어떤 설명적인 것들과 매크로는 한번 만들어 놓고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키 매크로, 그리고 스크립트 매크로가 무엇인지까지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의 형태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게 되시면 거의 응용 문제는 다 문제 풀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KSX1005-1이라고 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실제로 유니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 표준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마다 단어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을 때 나라마다 틀린 형태를 좀 통일을 시키자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코드가 바로 유니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가 되는 것이고 정보 처리를 하거나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동그라미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 유니코드는요,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 수가 모든 문자 2바이트의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모든 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한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영문이나 또는 공백, 띄워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백, 그리고 특수문자, 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2바이트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의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 3번 동그라미도 보게 되시면 완성형의 글자, 한글에 해당하는 11,172자, 그리고 한글의 자모 240자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외워두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유니코드가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또 하나, 유니코드는 실제로 모든 문자를 2바이트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완성형 코드의 조합형 코드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문장이 조금 어렵죠. 실제로 글자에서는 우리가 한글에서는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코드의 형태는 바로 완성형 코드, 이 조합형 코드를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니코드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두 번째 형태가 됩니다. 장점, 현대 한글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조합형에 해당하는 한글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니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성형 코드 자체에 조합형 코드를 반영한 형태가 바로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형 코드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장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조합형 코드의 장점을 의미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특정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시면 교정보호나 메모의 내용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교정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자를 쓸 때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삽입을 한다거나 어떤 내용들을 삽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내가 여기에 메모에 중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띄어쓰기 이라고 하는 여기 체크 모양을 입력을 하고는 여기에다가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호들이 바로 교정부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메모의 내용을 지정해서 검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정답일까 궁금할 수 있긴 하지만 교정부호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호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문장을 찾을 수 있는 형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호를 찾는 것은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하기 위한 찾기 기능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메모의 내용을 지정하여서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 부호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와일드카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문장을 찾거나 또는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어떤 단어 중에서 한 글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파일을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파일의 이름이 전체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이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는 별표와 물음표 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문장을 찾으실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김씨성을 가진 어떤 누군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김 뒤에 이름이 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김 다음에 김수한무, 너 거북이와 두루미, 저희 너무 오래된 이름입니까? 이런 이름들은
찾으려고 한다면 뒤에 몇 글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럴 때 찾아내는 것이 이 별표, 아스트리크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나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하겠지만 뒤쪽에 외자인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음표를 이용하셔서 찾으려고 하는 조건을 단순하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김하고 별표를 했을 때도 외자의 사람을 찾아내실 수 있지만 나는 특정하게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지 않고 외자인 사람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물음표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김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음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일드카드의 형태로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또는 문서를 찾아내실 수 있게 되는데 별표와 물음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검색할 때는 블록을 지정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서 전체를 찾으려고 할 때도 필요하지만 특정한 어떤 문단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럴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을 블럭을 지정하는 거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블럭을 지정하신 후에 거기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스타일 등을 지정해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단어만을 찾아서 검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글자 모양이나 문단의 모양 그리고 스타일 등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을 때 단축키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해서 find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F키를 누르게 되시면 어떠한 단어를 찾을 것인가 에 해당하는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찾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 옵션 중에서 글자의 모양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문단 모양을 선택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